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도 육아맘이잖아요. 그래서 꼭 육아맘으로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임산부가 됐을 경우 초기에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꼭 다루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산부인과 가기가 제일 우선이죠. 갈 병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익히 들었던 가장 익숙한 병원을 선택한 거는 사실이에요. 비교하는 것보다도 일단 좀 익숙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바로 임신 확인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산부인과 갔을 때 의사 상별과 함께 그리고 진료 시간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따로 뭐 산후조리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임시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왜 받아야 되냐? 많은 혜택들이 있답니다. 임산부가 되면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임시 확인서가 있어야 이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고 산부인과 가게 되면 꼭 임신 확인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요 7번까지는 혜택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급여고요. 임신 후기 퇴동 검사는 다 출산 후에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산부가 되면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 한 명당 60만 원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쌍둥이는 100만 원까지 발급이 되거든요. 꼭 여기에도 임신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세요? 국민행복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인터넷이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은행보다도 인터넷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사은품도 증정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이 한다는 점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임산부들에게는 지역구마다 보건소에서 혜택이 다 달라요. 그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10주 이내로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철분제도 주고 뭐 엽산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또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가셔서 방문했을 때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꼭 이 혜택 누리셔야 되니까요. 이 임신 확인서 10주 이내로 발급하셔서 보건소 가시면 이런 거 발급 가능하니까 꼭 다 가지고 오세요. 그 지역구에서 혜택도 다 달라요. 무료로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임산부가 되시면 그 지역마다 혜택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건 22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예약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꼼꼼히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세요. 요즘엔 홈페이지 봐도 이미지 같은 게 잘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상세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서 비교 대상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뭐 전화나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산후조리원은 최대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5주 조금 지나서 바로 예약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리를 예약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로서는 가장 챙겨야 될 게 건강인데요. 이때 음식을 잘 가려 먹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그것도 잘 유의해서 알아보고 먹는 게 좋거든요.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 뭐 익히 알고 계시죠? 카페인은 안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 어른들도.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요 진짜 안 먹었어요. 카페인이나 뭐 이런 커피나 탄산 이런 거 진짜 피했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솔직히 막 먹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거 조심성을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후회하긴 하는데 이런 탄산이나 뭐 카페인 종류 같은 거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회, 날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탈락이 쉬워요. 특히 참치 같은 경우는 심해어라 수은이 함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참치나 뭐 연어나 이런 거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연어 킬러여가지고 첫째, 둘째 둘 다 임신했을 때 연어를 좀 많이 먹었어요.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날거는 왜 드시면 안 되냐면 진짜 탈락이 쉬워요. 제가 첫째 지우 임신했을 때 친구 애식장을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한 점 그 친구가 젓가락질해가지고 준 거 있거든요. 야 숙경아 너 이거 먹고 가라고. 제가 너무 배고파니까. 근데 이거를 딱 한 점 먹고 일하러 다시 갔는데 진짜 너무 심하게 이 장염이랑 막 체해가지고 날거는 진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 진짜 이때 고생했어요. 날거 괜히 이거 먹어가지고 육회 한 점 따 먹었거든요. 그래서 회나 날거, 생선 같은 거 이런 건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절대 안 드시고요. 반숙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율무 같은 거, 율무도 먹으면 안 돼요. 율무 같은 경우는 무슨 찬성질이어가지고 그 자궁의 수축을 유발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율무차 같은 거, 율무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세요. 임신 초기에는 성관계를 약간 좀 줄이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안전하게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자파 줄이기. 저는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우 임신했을 때 집이 추우니까 보일러를 틀어도 그때 딱 훅 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장판이 진짜 안 좋거든요. 전자파가. 그게 산모한테도 안 좋은데 아이한테 그대로 다 가는 거라서 전자파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걸로 바꿔줬어요. 그 전기장판 저희 바로 버리고 그 물로 흐르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물로 데펴서 되는 거. 그거 이름 까먹었다. 뭐지? 뭘까요? 갑자기 까먹었어. 물로 되는 장판 있잖아요. 온수매트. 네, 온수매트를 사서 저희가 이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전기장판 다 버리고 전자파가 안 좋다 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바로 온수매트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엽산, 철분, 유산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책 같은 거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은 종류의 책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임신, 출산, 대백과라는 책이 있거든요. 두 개가 이만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더 많이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임신, 출산, 대백과 하나랑 그리고 또 뭐 있지? 삐뽀삐뽀 119 소아과. 그것도 유명한 책이에요. 이것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애들이 다쳤을 때 응급 상황, 그리고 대처 방법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초보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책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태교를 뭐로 했냐면 그거 하루 5분 엄마 목소리, 하루 아빠 5분 목소리. 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도 선물 받았는데 진짜 좋더라고. 이 책이 뭔가 태교를 해야 되는데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조용히 아빠한테 주세요. 그러면 되게 진짜 잘 읽어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태교를 오빠 혼자 했다 할 정도로 진짜 지우한테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빠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매일 책 읽어주고 막 이야기해주고 아빠 목소리 많이 들려주고 그게 가장 좋대요. 그래서 항상 마사지 해주고 순살크림 발라주고 오일 발라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 바로 태교예요.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내가 행복한 거, 엄마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되니까 남편이랑 이런 오손도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태교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빠 목소리 최대한 많이 들려주는 거, 그리고 아빠의 약간 이런 스킨십, 배를 쓰다듬어 주던지 아빠 목소리 많이 이렇게 배에다 대고 알려준다든지 들려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태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튼살 크림을 종류별로 써보긴 했어요. 왜냐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가장 선물 많이 들어왔던 게 바로 튼살 크림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효과는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물론 이제 효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마다 살성의 약간 특성에 따라 달라서 잘 드는 분들은 또 잘 이게 듣고 별로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은 또 못 보고,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단 저는 효과는 못 봤어요. 그냥 끈적끈적한 로션 같은 거 그냥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저렴한 거 사가지고 자주 발라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별로 비싼 로션도 튼살 크림이라고 해도 저는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로션 발라가지고 매일 꾸준히 발라주는 거,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덧 같은 경우는 저는 입덧을 진짜 안 한 편이긴 한데 임신 초기에 조금 했었어요. 그때 진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따로 있던 약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 쬐끄만 이런 흰색깔 알약인데 거기에 임산부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임산부가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약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입덧이 심하시면 그 약을 처방 받아서 드시는 것도 전 추천하거든요. 저도 그 약을 임신 초기 때는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입덧이. 근데 그 약을 안 먹고 버티지 말고 억지로 약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 또 처방을 해주시니까 그냥 그거 먹고 편하게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피하면 좋은 음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인애플을 일단 그 심을 먹으면 유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파인애플은 피해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감 같은 경우도 찬성분이라 그래서 감도 안 좋다 하더라고요, 임산부한테는. 그리고 수박, 참외, 배, 이것도 과일이 찬성질이에요. 그래서 드시게 되면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태아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고요. 오늘 저의 찌음함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정보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이렇게 제가 컨텐츠로 다뤄주시면 좋겠다, 그런 주제 같은 경우는 여기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안녕!